어머님께서 서연이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결혼식은 참석 안 하셨으면 해요. 생선장사 영자가 딸 결혼식 참석을 거부당했지만 30년 전 떠났던 남편이 헬리콥터로 나타나 그녀를 데려갑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입은 딸이 분홍 한복 입은 엄마를 보고 눈물 흘리며 달려오고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는 극적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죠.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4시 55분. 언제나 그랬듯이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어요.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며 일어나 세면대로 향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어느새 55이 되었구나 싶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등을 보며 새삼 세월의 무게를 느끼죠. 하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서둘러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나니 벌써 5시 반. 시장으로 나갈 시간이에요. 낡은 트럭에 올라타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지만 이 차가 없었다면 서연이를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마운 녀석이죠. 새벽 시장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도착해서 좌판을 펼치고 새벽 공기 속에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가 뒤섞여요. 저는 늘 같은 자리, 시장 입구에서 3번째 줄 맨 끝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자리를 지킨 지도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오늘 들여온 생선들을 하나씩 꺼내며 얼음 위에 정갈하게 올려놓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갓 잡은 전어, 크고 윤기 나는 삼치까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라왔죠. 가격표를 적어 붙이면서 마음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오늘 하루벌이가 괜찮다면 서연이에게 용돈도 좀 보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축해야겠어요. 아침 7시쯤 되니 주부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골 김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오시네요. 영자야, 오늘 고등어 어때? 싱싱해요. 어젯밤에 들어온 거라 눈이 맑죠. 한 마리 드려볼까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하루가 흘러갑니다.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껏 대하는 게 제 방식이에요. 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깎아주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몸에 좋은 생선을 추천해드리죠.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 일로 서연이를 키웠으니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정오가 지나 손님이 뜸해지자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점심은 먹었니? 엄마는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서연이는 바쁘다고 답장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안부를 묻는 게 제 일과예요. 이제 법관이 된 딸이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아이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남은 생선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이렇게, 모레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서연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이의 목소리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이니? 우리 서연이가? 응,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름은 김도윤이고 의사예요. 곧 엄마께 인사드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결혼을 한다니 그 작고 까만 눈의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군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기쁜 일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예비 신랑 도윤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젊은 남자였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받으며 도윤 씨는 맛있다고 계속 칭찬했어요. 서연이도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상견례는 언제 할까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야 언제든 좋아요. 상대방 부모님 뜻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생 강남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딸의 상견례라니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고 갈 옷을 골라놓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했어요. 상견례 당일 한정식 집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종업원들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서연이와 도윤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이어 도윤 씨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도윤 씨 아버지는 의사라고 들었고 어머니 오세령 씨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명품 핸드백에 단정한 정장,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교양이 묻어났습니다. 저와는 격이 다른 분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하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이들 이야기,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세령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한다고 말했을 때부터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장사를.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업신여기는 듯한, 못마땅해하는 듯한 그런 기색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무사히 넘겨야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세령 씨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뜸했어요. 저도 함께 일어섰는데 복도에서 세령 씨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때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차갑고 단호한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세령 씨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복도 한 구석으로 저를 이끌고 가더니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결혼식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집안이 좀 보수적이라서요. 하객 중에 의사들, 교수들이 많이 오실 예정인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이 혹시 오해를 살까봐 걱정이 되네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말을 돌려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식 때 어머님께서 참석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물론 서연이에게는 다른 이유로 말씀드리겠지만요.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엄마가 참석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서연이는 뭐라고 하나요? 아직 말은 안 했어요. 어머님께서 먼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연이한테는 어머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세령 씨는 마치 당연한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30년 동안 오직 서연이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이의 가장 중요한 날에 엄마가 없어야 한다니. 잠깐만요. 이건 좀. 어머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집안 체면도 있고 도윤이 아버지 병원 관계자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 돌아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연이와 도윤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찮다. 피곤해서 그래라고 둘러댔죠. 집에 돌아와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30해 동안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살아온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손에 밴 생선 냄새, 거칠어진 손바닥, 남루한 옷차림이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던가요? 그날 밤 세령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야기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어머님께서 서연이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해해 주세요. 결혼식은 단 하루지만
그 하루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서연이를 위하는 일이 뒤로 물러서는 것일까? 아니면 당당하게 딸 곁에 서는 것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아이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다면 저 하나쯤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요. 며칠 후 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엄마, 결혼식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 도윤이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세령 씨가 먼저 서연이에게 말해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사양했다는 식으로요. 서연아, 그게 엄마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결혼식에 안 오겠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울먹이는 게 들렸어요.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도윤이 엄마는 엄마가 직접 그러셨다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흐느낌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령 씨가 먼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서연이만 괴로워질 테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서연아,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결혼식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서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행복? 엄마 없는 결혼식이 무슨 행복이에요? 차라리 결혼 안 할래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서연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인 줄 알고 급하게 받았는데 세령 씨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갑자기 결혼을 취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어머님께서 참석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아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제발 서연이를 설득해 주세요. 어머님 때문에 이 결혼이 깨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때문에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모든 게 제 탓이라는 거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께서 먼저 서연이한테 전화하셔서 몸이 안 좋아서 참석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도 이해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가요? 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건가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문정우. 30년 전 우리를 떠났지만 가끔 서연이에게 용돈을 보내오곤 했던 그 사람. 지금은 사업을 해서 잘 산다고 들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도 개인적인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정우 씨, 영자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 전화? 서연이 결혼 이야기 들었죠? 응, 들었어. 좋은 일이네. 목이 메어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우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세령 씨가 한 말, 서연이가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까지.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히 그런 소리를 했어? 우리 서연이 엄마한테? 정우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는 결혼 안 한다고 하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영자야, 이번만큼은 내가 나설게. 서연이도 너도 내가 지킬게. 정우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우리를 떠났던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대답도 성의 없이 했어요. 단골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딱 봐도 뭔가 있잖아. 김아주머니는 오래된 단골이라 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들어주실 분이 필요했거든요. 어머, 그런 일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말 서연이 앞길에 방해가 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 평생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서 김아주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속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흘 만이었어요. 엄마, 서연아, 엄마 미안해요. 그날 너무 화를 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정말 결혼식에 안 올 거예요? 정말로? 목이 막혔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진실을 말하자니 서연이만 괴로워할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엄마가 가면 너희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무슨 피해요? 도윤이 엄마가 뭔가 이상한 말했죠? 서연이는 역시 눈치가 빨랐어요.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그냥, 엄마, 도윤이 엄마가 뭔 소리 했는지 다 알아요.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윤 씨가 서연이에게 모든 걸 말해준 거였어요. 서연아, 엄마, 절대 안 돼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진짜 없어요. 차라리 결혼 안 할 거예요. 서연아, 그러지 마.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엄마를 무시하는 집안인데 그런대로 시집 안 가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결혼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왜 자꾸 참으려고만 해요? 엄마도 당당할 권리가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아요. 왜 제가 자꾸 참아야 할까요? 왜 제가 뒤로 물러서야 할까요? 그날 밤 늦게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야, 결혼식 날짜가 언제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알겠어. 준비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그날 결혼식에 갈 준비만 해. 정우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게. 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든든한 목소리였어요. 결혼식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서연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엄마인 저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았어요. 정우는 모든 걸 준비해놨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기다리라고만 했죠. 불안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우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정말 안 올 거예요? 서연아,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안 와요? 목이 막혔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가고 싶지만 가면 안 될 것 같고 안 가자니 이 아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고. 서연아, 엄마는 알겠어요. 엄마가 정말 안 온다면 나도 결혼 안 할게요. 지금 도윤이한테 전화해서 결혼식 취소한다고 할게요. 서연아, 안 돼. 왜 안 돼요? 엄마 없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결혼식이에요? 서연이가 정말 울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서연아, 엄마가 갈게. 갈게. 결국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정우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딸에게는 가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요? 진짜 올 거예요? 응, 갈게. 우리 서연이 결혼식에 엄마가 어떻게 안 가겠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령 씨가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요?
정오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준비됐어? 정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서연이만 고생하는 건 아닐까요? 영자야,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당당히 갈 권리가 있어. 아니, 갈 의무가 있어. 서연이 엄마잖아. 그렇긴 하지만 믿어, 영자야. 이번만큼은 내가 제대로 할게. 너는 그냥 가장 예쁜 옷 입고 나와. 오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평생 파마만 해오던 제가 정성스럽게 머리를 세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몇 년 전 서연이가 사준 분홍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볼 기회가 없었던 옷이었는데 내일이야말로 입을 때인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좀 더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도 창피하다고 할까요? 저녁 무렵 정우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야, 내일 아침 10시에 집 앞으로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어떻게 오실 건데요? 그건 와서 확인해. 그리고 영자야, 내일은 정말 당당하게 해. 알겠지? 네. 서연이 엄마로서 당당하게 서. 그게 너의 자리야.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정우의 말이 맞아요. 저는 서연이 엄마예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결혼식 당일 아침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잠이 더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싶었죠. 세수를 하고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한복이 잘 어울린다고 서연이가 사준 옷인데 정말 오늘 입게 될 줄은 몰랐죠. 머리핀도 예쁘게 꽂고 서연이가 선물해준 목걸이도 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해서 그런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대신했어요. 9시 반쯤 되니 정말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가 어떤 방법으로 저를 데리러 올지도 궁금했고 결혼식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걱정됐어요. 세령 씨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하객들은 또 어떤 눈으로 볼까요? 10시 정각,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까맣고 커다란 헬리콥터가 우리 집 앞 공터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헬리콥터라니, 정우가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정우가 내려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전보다 늙긴 했지만 여전히 듬직해 보였습니다. 제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더군요. 영자야, 준비됐어? 정우 씨, 이게 대체 오늘만큼은 서연이 엄마답게 당당하게 가자.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헬리콥터에 타는 순간이 정말 떨렸어요. 평생 이런 걸 타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정우가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작은 집들, 구불구불한 도로들,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서연이가 어릴 때 엄마 나중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자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냥 꿈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늘을 날게 될 줄이야. 영자야, 긴장하지 마. 오늘은 너의 날이야. 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 딸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할 자격이 있는 저의 날이죠. 결혼식장 리조트가 보였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하얀 천막이 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헬리콥터를 타고 그때 서연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왔어요.
우리 서연아, 엄마가 어떻게 안 오겠니? 서연이를 안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순간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어떤 시선도, 그 어떤 말도 상관없었어요. 제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서연이와 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세령 씨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분명 제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세령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정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아버지 문정우입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정우의 당당한 모습에 세령 씨가 당황하는 게 역력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온 것도 그렇고 정우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서연이 엄마한테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정우의 질문에 세령 씨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요? 딸 결혼식에 엄마가 참석하지 말라는 게 오해인가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사들, 교수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죠. 그때 도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도윤 씨가 정말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 씨. 이제 됐어요. 주변에서 하객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제 팔을 꼭 잡고 있었고 정우가 제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제 예식 시작할까요?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령 씨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가 도윤 씨와 함께 단상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신부 어머니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제게 건네졌어요. 미리 준비한 말은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 한영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30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면서 딸 하나 키웠습니다. 손에 생선 비린내가 배고 옷도 변변치 않지만 제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오늘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한때는 제가 참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제 신분이 부끄럽다고 딸에게 피해가 된다고 해서요. 세령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딸 결혼식에 엄마가 빠지는 법은 없다는 걸요. 저는 당당한 서연이 엄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계시기도 했고요. 예식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하러 오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멋진 어머니세요. 서연 판사가 이렇게 훌륭한 이유를 알겠네요. 세령 씨도 마지막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우리 서연아, 엄마도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복을 벗으며 거울을 봤어요. 오늘 하루 정말 당당했던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선장사 한영자가 아니라 서연이 엄마 한영자로서 당당하게 섰던 하루였어요. 정우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영자야, 앞으로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무언가가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의 승리감도 잠시 현실로 돌아오니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며칠 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니? 좋았어요. 그런데
도윤이 엄마가 아직은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세령 씨의 사과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랜 편견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는 없어요. 괜찮다, 서연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우실 수 있어요? 여유롭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낯선 여성이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연이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도윤이 병원 동료예요. 결혼식에서 뵈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생선을 고르면서 그분이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희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정말 멋진 어머니시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럭저럭요. 서연이는 행복해 보여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자야, 미안해. 30년 전에. 그만해요, 정우 씨.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죠. 한 달 후, 서연이가 도윤 씨와 함께 집에 왔어요. 결혼 후 처음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서로 마음을 완전히 여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도윤아, 편하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네, 노력할게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다음에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세요. 세령 씨가 직접 우리 집에 온다고? 상상이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 엄마가 그날 포기하지 않아서요. 엄마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우리 서연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당당한 엄마로 살아주세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갑니다. 여전히 생선 비린내가 손에 배고 일은 힘들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 일로 서연이를 키웠고 이 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니까요. 며칠 전 단골 김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영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맞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직도 가끔은 불안하고 세령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알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서연이 엄마 한영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